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진짜 꽤 충격적이면서도 엄청 흥미진진합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지구의 땅을 우리 입맛에 맞게 싹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전혀 단 1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엉뚱한 녀석들이 생물학적인 최후의 승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놀랍고도 기막힌 농업의 역설에 대해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식량을 얻겠다고 울창한 숲을 밀어버리고 땅을 뒤집어 엎으면서 정말 거대한 스케일로 자연을 개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주 근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해서 땅을 개간했을 때 그 달콤한 혜택을 온전히 누린 게 과연 우리 인간과 우리가 애지중지 키워낸 농작물들 뿐이었을까요? 글쎄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깍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식량 안보를 고민해야 하는 환경정책 이반자들에게 농업 스펙트럼의 양끝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 모델은 진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자,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자연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숲정원이 있고요. 다른 한쪽 끝에는 오직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져서 단 하나의 종에 올인하는 이른바 공장형 생산 방식인 단일 경작이 있습니다. 이 둘의 토지 이용 방식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생태계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면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계산된 거대한 단색 캔버스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이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있는 숲 정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뉴기니나 아마존 원주민들이 수천 년간 해왔던 이 방식은요. 와, 정말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습니다. 억지로 자연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마치 거울처럼 숲의 생태계를 있는 그대로 비춰냈거든요. 다양한 식물들이 제멋대로 얽혀 자라는 진짜 숲의 구조를 농업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난 생태적 조화를 이루겠죠. 인간이 분명 개입을 하긴 했는데 땅에는 정말 최소한의 흔적만 남기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자연과의 공존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숲 정원이 이렇듯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였다면 완전 그 반대편에 있는 단일 경작은 어떨까요? 여기는 철저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노립니다. 딱 하나의 식물만 죽어라 키우거나 딱 한 종류의 동물만 대량으로 기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생물학적인 거대한 공장 조립 라인을 똑하니 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연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복잡한 다양성을 그냥 싹 다 지워버리고 오직 인간이 이거 돈 되겠다 하고 선택한 단 하나의 종에게 모든 영양분과 자원을 몰아주는 거대한 시스템인 거죠. 그럼 이렇게 극강의 효율을 자랑하는 공장형 생산 방식이 역사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전 세계적인 확산 과정을 보면 꽤 직관적입니다. 중동 지역의 그 끝도 없이 펼쳐진 밀밭, 중국의 광활한 논, 그리고 유라시아 초원을 시꺼멓게 뒤덮은 어마어마한 양과 염소떼. 지역도 다르고 기후도 완전히 달랐지만 결국 적용된 원리는 하나같이 다 똑같았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딱 하나의 종을 위해서 다른 모든 종을 철저하게 쫓아내는 것. 네, 바로 이게 전 세계 식량 생산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핵심이 뭐냐면요. 이런 극단적인 환경 변화 덕분에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대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의 간택을 받은 이 극소수의 단일 작물들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미래 식량 안보 정책을 짤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이 작물들이 뭐 특별히 우월해서 스스로 진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된 거대한 온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생태계의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에서 말하는 이 성공이란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복잡한 통계 수치 이런 거 다 빼고 아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히 생존율과 번식률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치솟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이 땅을 평평하게 다 갈아엎고 햇빛 가린다고 나무 싹 다 베어내고 옆에서 영양분 뺏어먹는 잡초들도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고는 딱 한 종류의 씨앗만 뿌려놓고 귀하디 귀한 물이랑 비료를 독점적으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천적들이 오면 인간이 나서서 다 막아주잖아요. 세상에 이런 VIP 대접을 받는데 어떻게 생존하고 번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논리적인 결과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에 가장 기막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방금 인간이 VIP 대접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접을 받은 게 우리가 원했던 작물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치 않았던 다른 종들도 마찬가지였다. 네, 맞습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게 그렇게 인간이 맘먹은 대로 통제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단일 경작으로 한 곳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그 식량과 자원들이 역설적이게도 전혀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들을 위한 말 그대로 초대형 무제한 뷔페를 차려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애지중지 키운 그 단일 농작물들이 가을이 되어 일제히 무르익고 수확이 끝나면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이렇게 한 곳에 엄청나게 집중된 맛있는 식량 창고는 쥐, 생쥐, 참새, 심지어 바퀴벌레 같은 녀석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죠. 자석처럼 이들을 미친 듯이 끌어당깁니다. 단일 경작이 그렇게나 추구했던 눈부신 경제적 효율성과 넘쳐나는 잉여 생산물이 어이없게도 유해주수와 해충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최고급 리조트를 지어준 셈이 된 겁니다. 게다가 문제는 곡물 창고에서만 터진 게 아니에요. 농업이라는 이 인간을 거대한 활동 자체가 전혀 새로운 질경의 온상까지 덤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잘 보세요. 농작물에 물을 대려고 막 인공관계 시설도 만들고 물웅덩이도 파잖아요. 거기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엄청난 쓰레기랑 가축 똥오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생기냐? 그 고여있는 물은 모기들이 안락기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5성급 산란처가 되고요. 썩어가는 쓰레기 냄새는 파리떼를 그야말로 미친 듯이 불러 모읍니다. 결국 식량을 넉넉하게 길러보려던 인간의 눈물겨운 노력이 의도치 않게 모기와 파리의 폭발적인 번식을 돕는 거대한 인큐베이터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파헤쳐본 이 놀랍고도 아이러니한 분석의 결과물을 하나의 명단으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잡초, 쥐, 생쥐, 참새, 바퀴벌레, 모기, 파리. 어떠세요? 평소 같으면 당장 살충제 뿌리고 박멸해야 할 징그러운 녀석들이죠. 하지만 생물학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녀석들이야말로 인류의 농업혁명, 그중에서도 특히 저 획일화된 단일 경작 시스템 덕분에 전 지구적인 대승리를 거둔 뜻밖의 우승자들입니다. 인간이 식량을 싹쓸이하겠다고 지구의 얼굴을 통째로 바꿔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끈질긴 녀석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똥똥거리며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최고의 스폰서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이제 오늘 이 매력적인 분석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내리를 스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피땀 흘려 노력한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잡초와 해충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물학적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결국 누가 누구를 정복한 걸까요? 우리 인류가 농업을 통해 척박한 자연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한 걸까요? 아니면 이 작고 영리한 불청객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공장형 농업 시스템의 슬쩍 무임승차해서 결국 세상을 차지해버린 걸까요? 이 거대한 생물학적 아이러니,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통찰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